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었던 바로 그 뉴스가 있죠. 네, 이 맥카티가 결국에는 이 하원 의원장에서 이 내려오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 맥카티는 그래도 이제 자신이 이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 하원 의원장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 투표하는 것을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일찍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이 공화당하고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화당이 지금 우세에 있지 않습니까? 우세에 있는데 만약에 이 공화당에서 모두 다 이 맥카티를 살려주자라는 그런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 맥카티는 하원 의원장에서 안 내려와도 이제 됐었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공화당에서 이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 쪽으로 쏠린 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하는 공화당 이 강경파들을 본다고 하면 대략 한 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 8명 정도가 맥카티를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는 곳에 이렇게 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5명만 맥카티 추출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투표수가 이제 동률로 나와가지고 맥카티가 내려오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런데 6명 이상 8명이나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맥카티를 축출하자라고 이렇게 또 투표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하원 의원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투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하원 의원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미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전에 절대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었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부통령. 이 부통령이라는 게 이 세네이트의 가장 대표거든요. 이 세네이트 대표가 이 부통령인데 그런데 이 하원 의원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원 의원장이 미국 권력 3위라고 합니다. 미국 권력 3위가 결국에는 이 공화당 내에 있는 이 강경파들 때문에 이 8명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미의회가 시작을 한 이후로 200 몇십 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200 몇십 년 만에 사상 초유의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스 뉴스에서도 지금 이렇게 맥카티가 쫓겨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맥카티가 쫓겨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 게츠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게츠 의원이 하원 의원장이 맥카티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 공화당의 강경파들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하원 의원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결의안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또 쫓아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의원 이 게츠라는 이 의원은 과연 빌런인가 아니면 히로인가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게츠라는 의원한테 좀 굉장히 좀 짜증내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좀 정상적인 그런 이 공화당 의원들인데 그런데 이 중에 대략 한 20여 명 정도 대략 한 10% 정도만 이 강경파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강경파들은 이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게츠라는 의원을 이거 또라이 새끼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이 원래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 게츠 이 또라이 새끼 아니냐. 우리 공화당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내쫓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게츠라는 의원을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내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맥카티 하원 의원장은 어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서 이 하원 의원장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다시 이 하원 의원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얼마 전에 한 이 민주당이랑 이 공화당이랑 이렇게 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임시 지출안 이 45일간의 이 임시 지출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만약에 그때 미 연방정부가 이 셧다운이 됐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막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따르고 있는 이 트럼프 똘마니 시키 플로리다 하원 의원인 이 게츠가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고 보면은 완전히 빌런 중에 아주 그냥 초빌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공화당 내에서.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편이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니 맥칼티를 이렇게 내쫓은 것은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이 소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강경파 의원들, 트럼프를 엄청나게 따르는 그런 의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게츠 의원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따르는 트럼프 똘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대선 사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이 음모론을 믿고 아주 그냥 이 구구파에다가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그런 의원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국을 흐리는 데는 아주 도가 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미꾸라지는 바로 이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발 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는 뽑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TV 디베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회를 지금 2차까지 했는데 이제 3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3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는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이 3차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인기가 가장 많고 어차피 내년에는 내가 후보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TV 토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TV 토론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도와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화당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 트럼프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전에는 이 플로리다 이 주지사인 디센티스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디센티스가 결국에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디센티스는 이제 2위가 아니라 뭐 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사람 뭐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이 대선 후보가 이렇게 또 3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확실시 내년 대선 후보로 이제 최종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똘마니가 이렇게 이 하원 의원장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면서 지금 이 의회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하원 의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입법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통과를 하는 게 이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이 하원 의원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입법이 완전 올스톱이 된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45일간만 임시 스펜딩 비를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을. 그런데 이렇게 이 하원이 멈추다 보니까 이것도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꾸라지 한 마리, 트럼프 똘마니 한 마리가 지금 뭐 미국을 아주 그냥 난장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대장격인 이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미국이 더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굉장히 미국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 하원 의원장이 축출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하원이 이제 마비가 된 상태이면서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마도 좀 위태위태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미 의회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비를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열심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뉴욕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이 재판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이 사기건에 대해 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자그마치 2억 5천만 달러의 프라우드라고 합니다. 이 사기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판사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개그 오더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오더냐면은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SNS 서비스들이나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뭐 얘기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 재판에 연관이 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도 공격을 하고 이 SNS 서비스의 포스팅으로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 검찰들은 아주 그냥 또라이 새끼들이다. 나를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이제 브레인워시를 시키면서 검찰들은 뭐 이름들이랑 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이 법원의 직원들이랑 그리고 이 법원한테까지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는 이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가지고 법원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법원의 직원들이나 뭐 검찰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함구령 그러니까 이 개그오더를 이렇게 또 드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트럼프가 이 며칠간 썼었던 그런 이 포스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스팅들이 모두 다 지워졌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말 때문에 진짜 미국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말들을 믿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정신이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똑바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니, 지금 이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뉴스 같은 거 보지를 않고 음모론 그런 채널들 가서 보더라고요.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명백하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막 추종을 하는 그런 음모론 사이트 가서 그런 거 보고 트럼프 와 만세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사기를 친 것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지금 명백하게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트럼프를 추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결백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의의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제발 이 트럼프는 법정 앞에서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니 트럼프가 무슨 신입니까? 트럼프가 말하면은 뭐 그대로 다 됩니까? 그거를 다 믿고 있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카이저 퍼머넌트 있지 않습니까? 미 의료 협회 중에 가장 큰 의료 협회 중에 하나인 이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에서 결국에는 파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 의료계에 한 7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의료 노조가 이 파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좀 걱정이라고 하네요. 이 병원들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이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카이저 퍼머넌트 이 노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직원들의 수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페이도 너무나 박봉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페이가 적냐라고 하면서 페이도 올려달라고 하고 사람도 더 뽑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근무를 하는 것도 좀 더 환경을 좀 좋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할리우드에서 뭐 작가들이랑 이 배우랑 이렇게 또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180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막을 내렸지만 파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 UAW 자동차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파업이 조금씩 계속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저께인가는 한 500여 명 정도가 더 파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 의료협회에서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에서 7만 5천여 명이나 지금 이렇게 또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런지, 지금 계속해가지고 성장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꼬꾸러질런지 계속 이 뉴스를 보면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찬성을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조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것에 이제 찬성하는 거에서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또 본다고 하면, 이런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이 공화당에서는 대략 한 50% 정도만, 한 절반 정도만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거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77% 정도 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한다,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공화당에서는, 이 공화당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는 거 좀 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돈을 왜 쓰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우리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러시아가 이렇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잘 막을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들이 잘 막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그런 이제 찬성표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에듀케이션 레벨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하네요.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해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교육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미국한테는 정말 이득입니다. 이득이지만 그런데 이제 시야를 좁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죠. 우리들은 지금 당장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 1위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팀 쿡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클라이밋 체인지다. 지금 이 클라이밋 체인지처럼 가장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애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쓸 것이면서 재활용도 더 열심히 하고 뭐 포장지 같은 것들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애플에서 생산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뭐 공급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 전부 다 카본 제로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해가지고, 뭐 친환경 에너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애플이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팀쿡, 애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회사이면서 가장 미래를 선도를 해나가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 지금 가장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이밋 체인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실체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굉장히 추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음모론 채널들 가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이 기후변화는 가짜이다, 트럼프가 진짜이다, 트럼프만이 우리 미국이 살릴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모론 채널들 말고, 이런 뉴스들 보세요. 뭐 워싱턴 포스트, AP 통신, 로이터 통신, 뭐 CNN, 뭐 그런 것들 좀 보세요. 음모론 채널들 말고, 이 진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 이 발티모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발티모어에 있는 어느 이제 대학교라고 합니다. 이 몰건 스테이트 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홈커밍이 있었다고 하네요. 홈커밍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홈커밍을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또 총기에 난사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교, 이 학교 내에서 이렇게 또 총기 난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다행히도 네, 아무도 사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죠.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도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이제 추적 중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 미국은 진짜 이런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딱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딱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총기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거든요. 네, 총기가 2배가량 많이 풀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차차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총기가 더 많이 풀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기가 더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 더 많은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를 좀 제재를 해야 해요.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어렵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총기 가격도 텍스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때려가지고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니 무슨 총기가 뭐 몇백 불이면 사요. 진짜 말도 안 돼. 이 총기가 몇백 불이라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뭐 200~300불이면 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좀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문턱을 좀 팍팍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어느 11살짜리 아이가 또 총을 자신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이제 또 학교라고 하는데 11살짜리가 이 아이가 이 학교 그 풋볼 있지 않습니까? 이 풋볼 경기장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네, 이 풋볼 경기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랑 14살짜리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형들이겠죠? 형들이랑 이렇게 또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이 주차장이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 차죠. 자신의 엄마 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엄마가 총을 가지고 다녔나봐요. 네, 엄마의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자신의 친구들한테 막 쏘더라고요. 네, 이 14살짜리 형들한테 한 2명 정도가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총을 막 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영상에 다 찍히게 됐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총을 막 쏴요. 총을 막 쏴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좀 크게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도 이게 엄마 총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총을 너무나 간수를 안일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엄마 총으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엄마도 좀 크게 그게 걸린 것 같다고 하네요. 당연히 죄를 좀 강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총을 자신의 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또 둔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11살짜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야 이제 이한이 나이거든요. 이한이 나이인데 야, 이한이가 이렇게 총을 두고, 이렇게 다닌다는 게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총이 있긴 있거든요. 총이 있는데, 저는 진짜 다 막 락 걸어놓고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쓸 수 없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절대 찾을 수도 없어요. 제가 숨겨놔가지고, 절대 찾을 수도 없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기 간수를 이렇게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총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게, 이렇게 총기가, 뭐 아무 데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손에 얻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총을 꺼내 들고 이렇게 또 총을 쏘거든요. 이렇게 11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제발 이 미국에서는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 좀 그냥 빡시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우주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쓰레기들을 방치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미국의 위성 테레비 업체 DC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 DC 네트워크한테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DC 네트워크가 인공위성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인공위성들 중에 이제 다 쓰고 이제 퇴역을 한 그런 인공위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인공위성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궤도 밖으로 이
나가게 해가지고 이 지구 밖으로 이렇게 버려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이 DC 네트워크가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들이 우주 쓰레기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구를 계속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른 인공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공위성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 FCC에서는 이 DC 네트워크한테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게 첫 사례라고 하니까 아마도 더 많은 곳들이 이런 우주 쓰레기들을 이렇게 남긴 그런 업체들이 또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더 많은 벌금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지구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상상을 초월을 할 정도로 우주 쓰레기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우주 쓰레기들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들이 좀 청소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도심지에서 이 자율주행이 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로봇 택시라고도 하죠. 이 로봇 택시가 사람이 없고 그냥 이렇게 또 택시만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어제 이 로봇 택시 중에 하나인 크루즈라고 하는 이 로봇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 택시가 신호를 위반을 하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여성을 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치게 만들어가지고 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고 올라갔대요. 깔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로봇 택시이다 보니까 이 여성을 이렇게 비켜주지 않고 그냥 프리즈가 됐대요. 프리즈가 돼가지고 이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겨우 구출을 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 자율주행 이 자동차가 사람을 깔고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 소방서가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뺐겠죠. 들어가지고 뺐는데 지금 이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아니 로봇 택시가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거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이 로봇 택시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허가를 내준 가장 첫 번째 도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시범적으로만 조그만한 이런 구역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이제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크루즈 이외에도 이제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로봇 택시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나중에는 이 테슬라의 이 로봇 택시도 돌아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로봇 택시들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뭐 트래픽도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이 스팸 메일에 대해 가지고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구글의 Gmail을 본다고 하면은 Gmail에서 그렇게 많은 스팸 메일이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의 이 스팸 메일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구글 Gmail에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에서는 5,000개 이상의 이 이메일을 동시에 발송을 하는 그런 계정들한테는 더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이메일을 보내는 신원 정보, 그 사람의 이름이랑 뭐 주소랑 핸드폰 번호랑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있어야지만 이 벌크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스팸 메일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스팸 메일이 조금씩 더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2시 20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시 20분에 미국에 있는 모든 핸드폰에 이 이멀전시 메시지가 뜰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런 이 이멀전시 메시지가 뜨느냐? 이거는 그냥 주의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합니다. 모든 셀폰이나 그리고 이 테레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레비들의 비상 상황이 올 때 울리는 그런 이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2시 2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시 20분인데 이스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스트 타임 2시 20분에 이렇게 또 이멀전시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하니까 메시지가 오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파워볼 추첨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파워볼이 지금 1.2 빌리언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당첨금이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 미친 듯이 큰 당첨금인데, 그리고 이것은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당첨금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2 빌리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로또를 사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파워볼 뭐 2달러면 한 장 사거든요. 2달러어치 사실은 그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량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 미국이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이렇게 또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꼬꾸라지면서 이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오늘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지난 9월달 신규 일자리 수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89,000건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조금 많이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고용 증가폭이 이렇게 엄청나게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잘 잡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이렇게 또 솟아오르게 되면서 10년 만기 국채가 4.8%를 기록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준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고금리 상태를 좀 오래 지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상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정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금리를 지속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계속 오르면서 거의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뭐 7.8%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미쳤죠? 거의 8%대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3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 디맨드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집 사는 거, 이 집 파는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의 이 집 공급이 수요보다 이렇게 또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마켓 인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게 심상치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1987년도에 그 당시에 이 마켓 크래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랑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으면서 이 오른 금리, 이 고금리가 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1987년도에 일어난 마켓 크래시가 지금 뭐 비슷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셀오프, 또 막 이 주식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셀오프가 또 막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이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걱정이 드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포춘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 멤버십 비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할리우드에서 한 이 배우들이랑 이 작가들의 이 파업이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지금 이 넷플릭스에서는 멤버십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작가들이랑 그리고 배우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서 임금을 또 올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 더 좋게 해달라고 하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배우들하고 이 작가들의 파업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돈이 거기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파업을 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업이나 뭐 자동차들이나 계속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돈을 좀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노조는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많은 파워를 이렇게 또 가진다고 하면은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기업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정말 안 좋은 것 같네요. 적당한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노조가 없는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로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노조가 없다고 하네요.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이 메타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한 1, 2년 전쯤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메타버스가 바로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회사명을 메타로 바꿀 만큼 이 메타버스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뭡니까? 메타버스 어딨나요? 없죠.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조차 투자하는 곳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는 메타버스용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를 지금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회사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메타에서도 이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버스의 미래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메타버스는 미래가 없으니까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AI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란을 이렇게 또 제재를 하면서 이란에서 이렇게 또 빼앗은 이란에서 압수를 한 그런 웨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이란에서 이렇게 압수를 한 수많은 무기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란은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무기를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에서 이란이 무기를 사가지고 그 이란제 무기가 미국한테 이렇게 또 압수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또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라는 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이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란에서 얼마 전에 어느 지하철에서 16살짜리 소녀가 히잡을 안 썼다라는 이유로 이란에는 이 도덕 경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히잡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폭행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하네요. 지하철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16살짜리 아이의 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가지고 이란에서 또 난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 1년 전쯤이죠. 1년 전쯤에 어느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도덕 경찰한테 이렇게 또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이란에서는 시위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란에서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 정부에서는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2시 20분이거든요. 2시 20분인데 제가 아까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또 오게 되네요. 여기 이제 11시 20분이 됐거든요. 11시 20분에 이렇게 딱 이머전시 경고 방송이 이 핸드폰으로 왔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지금 이렇게 또 오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이란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16살짜리 아이는 도덕 경찰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혈압 있지 않습니까? 저혈압 증세로 쓰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구라를 쳐도 어디서 그런 구라를 치는지
아이고 또 나오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나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면서 또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신용평가사 이 무디스 있지 않습니까? 네, 무디스에서는 이 아르헨티나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35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350%면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무디스에서는 올해 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200%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200%, 그리고 내년에는 350%. 야, 이 아르헨티나 살기 힘드네요. 그러면서 또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드려보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태국 방콕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어느 한 백화점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4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난사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 그 백화점 안에 어느 한 이제 한국 BJ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 BJ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대요.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이렇게 또 송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또 JTBC 뉴스거든요. 여기 어느 여성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가 총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다가 바로 뛰어나가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바로 뛰어나가야 되죠. 엄청나게 뛰어나가가지고 백화점 밖으로 금방 나갔다고 하네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이렇게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백화점에서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 이 1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또 잡고 나서 보니까 이 14살짜리 아이는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정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정신병 약을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분열 상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빨리 나가서 쏴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가지고 나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